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반주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엘프 G10 반주기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조금 길게 좀 장기간 사용해보고 이 엘프 G10 반주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과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반주기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용문TV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리얼마스터 반주기와 그리고 이 엘프 반주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이 두 반주기가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단점이 너무 분명해서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이 G10 반주기도 분명한 장점이 있고 분명한 단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G10 반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반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프 G10 반주기를 지금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지금 여기 오늘 이 엘프 G10 반주기 뿐만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엘프 909 반주기도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엘프 909 반주기와 이 G10 반주기,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G10 같은 경우는 180만원, 그리고 이 909 같은 경우는 34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는 이 G10 반주기가 일단은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프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이 G10 반주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엘프 반주기와 더불어서 한번 로딩 이 전원이 켜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주기를 꺼보고 지금 껐고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반주기가 켜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네, 이 엘프 반주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는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켜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약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반주기가 켜지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이 시간마저도 조금 길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반주기를 이렇게 끄지 않고 켜두고 다니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은 이렇게 반주기를 계속 켜놓고 다니면 아무래도 반주기 이 LCD 디스플레이나 이런 곳에 조금 무리가 갔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엘프 G10 반주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0%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뭐 볼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터치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곡을 한번 찾아서 그 겨울의 찻집을 한번 초성 검색을 해서 네, 초성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악보가 띄워주고요. 이 엘프 반주기의 정말 큰 장점이라면 뭐든지 다 반응이 즉각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스피커를 켜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네, 바로 이렇게 음악이 재생이 되는데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연주를 하다가 키가 내가 원하는 키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바꿔도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이게 변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엘프의 아주 큰 장점이고 뭐든지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엘프의 정말 강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리얼마스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원용 선생님의 연주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로 유료 구매를 했어야 했는데 이 엘프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연주자들의 연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엘프에서 제작되고 있는 곡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김원용 선생님 성함을 치면 김영원 선생님이 연주했던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곡을 한번 김원용 선생님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프로 연주자들의 연주를 다 기본적으로 다 넣어주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실제 연주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정지 버튼과 시작 버튼이 있고, 지금 화면에 보면 화면도 디스플레이가 왠지 모르게 이 엘프 909보다 조금 더 깔끔하다, 그리고 보기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곡을 검색할 때 이 엘프 909와 엘프 G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판에 있는 배열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컴퓨터 자판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두 벌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판에 있는 배열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편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909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우리 예를 들어서 영등포라는 단어를 입력을 할 거면 이응을 넣고 어를 넣고 그 다음에 획 추가 버튼을 이렇게 넣어야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되고 뭔가 이 배열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조금 요즘 컴퓨터나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배열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보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굉장히 커가지고 909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점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화면에 색감 이런 것들은 좀 G10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10 반주기가 조금 더 요즘에 출시된 반주기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요즘 테크놀로지가 기술된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G10 반주기의 화면은 깔끔하고 뭔가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으로 갔을 때 이 G10과 엘프 909의 화면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엘프 G10이 굉장히 좋았던 게, 예를 들어서 색소폰 연주곡, 프로 연주자들이 연주해놨던 색소폰 연주곡을 찾으려면 바로 이렇게 모아져서 있는데, 이 엘프 G10 같은 경우는 프로 연주자들의 연주를 찾으려면 일일이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하나하나 찾아야 됐었는데, 이 엘프 G10 같은 경우는 이쪽 우측 하단에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엘프 G10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이 메인 화면에, 이 홈 화면이라고 하죠. 이 메인 화면에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좀 적용을 해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 엘프 G10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튜너도 바로 이게 튜닝을 할 수 있는 튜너도 바로 여러분의 마이크를 연결하면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곡, 테마곡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기 쉽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엘프 909 같은 경우는 테마별 이렇게 나눠서 이 안에서 들어가서 또 이게 테마곡으로 따로만 돼 있고, 생일 빵빠레라든지 행사곡이라든지 최근 연주곡이라든지 메트로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G10 반주기가 조금 이런 점들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일단은 이 G10 반주기가 909에 비해서 조금 쓰기가 편했다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녹음 퀄리티, 녹음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보면 이 USB라고 버튼이 있는데, 지금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USB가 연결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 USB를 제거를 하면 이렇게 하얀색 버튼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엘프 G10을 사용하면서 녹음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런 USB를 연결해 줘야만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녹음된 음원이 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USB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USB를 꽂지 않으시면은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USB 파란색이 들어와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녹음 준비가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USB를 연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런 USB를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USB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녹음을 하고 녹음하면서 모니터 해보고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소소한 단점. 하지만 909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녹음을 하면 바로 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선곡을 눌러서 여기서 녹음을 하겠다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대기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생을 누르면 이제 녹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G10이 조금 약한 점이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엘프 반주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 믹스를 하셔야 되는데요. 믹스라는 게 뭐냐면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드럼은 드럼 소리, 뭐 리버브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이렇게 페이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믹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럼 소리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드럼 소리를 따로 줄이고, 베이스 소리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를 좀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고 그냥 대충대충 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믹스가 안 좋은 채로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이스 드럼 너무 크게 들으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믹스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악이 조금 재미가 없겠죠. 좀 듣는 이로 하여금 왜 이렇게 베이스 소리가 크지? 막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엘프 반주기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얼마스터 반주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는 대신에 TJ 본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음향 엔지니어가 사람들한테 딱 듣기 좋게 믹싱을 딱 해서 모든 음원을 다 넣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댈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사람이 취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베이스 음악을, 베이스를 조금 더 많이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조금 더 드럼이 컸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럼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으로 좀 넣어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믹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악기 밸런스를 조금 잘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들어보면서 소리를 조금 만져주시면은 훨씬 더 음악이 깔끔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엘프 G10 만주기는 이렇게 화면 안에서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볼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야 되는데, 이 엘프 909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눌러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를 빼놓고 있다가 그때 드럼 소리가 너무 크네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작네 하면은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는 재즈 연주자이기 때문에 재즈 레퍼토리가 많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저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G10 재즈 500곡 리스트를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반주기 안에 재즈 500곡을 추가로 더 집어넣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재즈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필요한 웬만한 곡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아예 프린트 출력을 해가지고 재즈 500곡, 정확히는 502곡인데요. 502곡인데요. 이 곡을 다 받아서 내가 원하는 재즈곡을 연주할 수 있게 다 해놨는데, 엘프의 정말 큰 장점은 제가 원하는 이 재즈 레퍼토리의 곡이 많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재즈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이런 곡도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하면 웬만한 곡들은 다 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곡,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싶어 했던 곡, 그런 곡들은 아마 웬만한 곡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재즈곡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 재즈 500곡 리스트를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즈뿐만이 아니라 뭐 찬송가도 따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프 반주기를 구입을 하실 때 아마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이 엘프 909 반주기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엘프 909 반주기가 G10에 비해 음질도 좋고 훨씬 더 사용하기 좋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 이야기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엘프 909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자판도 있어서 터치로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자판으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건 사실인데요. 그리고 엘프 G10에 비해서 뭐 음원의 소리가 훨씬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똑같은 반주기를 틀어서 어느 것이 더 좋냐, 어느 것의 음질이 더 좋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있고,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헤드폰으로 출력되는 앰프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엘프 909에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엘프 909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340만 원과 이 180만 원 이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엘프 909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퀄리티가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엘프 G10에 있는 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겁게 색소폰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글자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 시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뭐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나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G10을 쓰시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909와 이 G10 모두 다 녹음 기능이 있죠. 하지만 이 녹음 퀄리티에 있어서는 909가 현저하게 앞섭니다. 녹음 퀄리티는 909가 훨씬 더 좋고 여러분들이 녹음을 좀 자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909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엘프 G10 반주기가 녹음은 안 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엘프 G10 반주기로도 녹음이 가능하긴 한데 녹음을 하고 나서 들리는 그 사운드가 엘프 909가 조금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뒤쪽에 뒤쪽을 보면 입력 1, 2번 이렇게 있고 영상 출력 1, 2번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노멀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RCA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G10에는 그런 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 단자도 빠졌고요. 여기 보면은 미디 인아웃 단자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엘프 G10 같은 경우는 미디 단자는 보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엘프 반주기에 정말 좋았던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거, 이게 너무 예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게 원래는 안 들어왔나 해서 이거를 전원을 끄면 바로 이 하얀색 불이 꺼지고 키면 이렇게 하얀색 불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예쁘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풋스위치를 통한 시작 버튼,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다 건반 패널 같은 거 연결하시면은 시작과 정지를 페달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출력 단자도 HDMI 포트가 하나만 제공이 되는데 이 909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지원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우측에 입력 단자 1, 2번 입력 단자 볼륨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 볼륨을 켰다 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전원 버튼, 그리고 USB 포트, 헤드폰 단자 이렇게 있고요. 네, 요즘 그야말로 이 반주기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께서 이 반주기를 웬만하면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데, 근데 아직도 반주기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태블릿 형식으로 나오는 반주기가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엘프 909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엘프 반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엘프 이런 노트북 형식의 이런 반주기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써본 바로는 컴퓨터가 좀 익숙하고 그리고 이 전자기기를 좀 잘 다루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909 반주기보다 이 G10 반주기가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다가왔습니다. 무게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화면도 보기가 훨씬 편해서 훨씬 더 좀 약간 이 G10 반주기가 저한테는 조금 잘 와닿았던 반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180만 원이라면은 340만 원과 180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G10 반주기로도 충분히 즐겁게 색소폰 연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엘프 G10 반주기, 일단 이 리얼마스터와 비교했을 때 리얼마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음원을 제작하는 부서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음원을 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엘프 반주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음질을 그냥 넣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믹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질이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을 해가면서 쓰시면 그렇게 안 좋게 들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 리얼마스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주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음질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 엘프 G10 같은 경우는
녹음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녹음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엘프 G10보다는 엘프사의 다른 909 이런 반주기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엘프 G10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녹음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아마 조금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엘프 G10 반주기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화면이 깔끔하고 뭔가 화면이 되게 예쁘구나, 되게 컬러도 색감도 굉장히 좋아서 조금 놀랬었는데요. 그 전에 엘프 909를 쓰면서 조금 느꼈던 불편한 점, 특히 이런 자판 눌렀을 때 자판 배열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단점이라고 느꼈었는데, 이 엘프 G10 같은 경우는 저같이 컴퓨터나 조금 전자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G10 반주기가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 G10 반주기에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G10 반주기를 젊은 색소폰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요. 제가 또 사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있으면 이 다음 영상 때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 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